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주식 읽어주는 여자 한수지입니다. 오늘 6월 1일 일요일, 드디어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드디어 대망의 대통령 선거일이죠. 아마 선거일 기준으로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내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대통령 선거 이후의 전망 대비하시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모 바이오 회사 연구원 출신으로 올해 국장은 5년 차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만큼 많이 낯서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주에 대한 정보와 소식 쉽고 편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주 주가 모습이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죠. 유일하게 지수를 이기는 모습을 보이며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이나 플랫폼 기술을 기반한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해도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약 바이오 주가들은 잠깐 위축이 되었을지언정 이제는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수급이 드디어 상승했다. 혹은 상승 예정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실체를 가진 큰 모멘텀이다. 진짜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악재를 부리는데도 현재 우리나라 펩트론, D&D 파마텍, 대웅제약, 셀트리온, 유황양행 등등 이런 제약바이오의 주가 모습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이번 주에 많이 올라온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처럼 여러분들이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비만치료제, 플랫폼 개발하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 전망에 기대를 해주셔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한국 제약 바이오 중에 무엇을 갖고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 5월 30일 기사인데요.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 의약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제외해달라. 이런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바이오협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무역협회,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SK팜데코 등 우리나라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의견을 미국에 개진했다고 합니다. 그 개진한 내용을 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우리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환자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손쉽게 약을 구매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 위협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오히려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전달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안 되는데 의약품에 관세를 붙이면 어떡하냐. 의약품에는 관세도 붙이지 말고 수입 규제하지 말아야지. 우리 제외해줘 라고 강조했고요. GC 녹십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네 미국 희귀 질환자분들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미국 혈장 원료 수입해서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해서 다시 미국으로 파는 건데 우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지 라고 얘기했고, SK팜테코는 아니 너네가 위탁 개발 생산할 때 필요해서 우리한테서 수입하고 있으면서 그 원료 물품들의 규제를 붙이면 어떡해. 거기엔 규제가 적용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디테일하게 사정은 다르지만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기업도 원료를 수출 중인 기업도 기술이 좋아서 원료를 수입했다가 다시 완제품을 미국에 재수출하는 기업도 사실 억울하죠. 미국 정부는 지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까봐 이런 규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업들은 전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외해달라고 국내 여러 협회와 기업들에게서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 말들을 듣고 미국과 관련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의약품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고 규제를 안 할까요? 저는 결국에는 이 기업들에는 규제 조치가 풀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이 규제 조치를 내놓은 이유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많이 샀으면 좋겠고 물건 더 많이 팔고 싶고 그래서 미국 일자리도 지키고 이 김에 정부 돈을 더 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좀 불공평하게 장사를 한다? 그런 나라에 이런 압박을 주면 알았어 우리도 좀 바꿀게 라고 협상을 해올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경제시장에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이 규제 조치를 공표할 때 우리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한 거고 미국 근로자들, 미국 자영업자들 등등 우리 국민들을 위한 조치야 라고 어필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의약품, 특히 미국은 지금 약가 인하 정책을 내놓은 만큼 원래 약값이 엄청 비쌌죠. 거의 우리나라의 3배 정도 비쌌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인하하면 제약사들이 다 망하는 건 기정사실하잖아요. 그럼 약이 점점점 없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바이오시밀러나 대체약 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들이 호재인 건데 다시 돌아와서 미국 국민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미국 국민들이 저렴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치료약에 관세를 붙인다? 쉽게 못 사게 만든다? 미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의 지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 규제 대상에서 관련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제외해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당 기업들의 의약품이 미국 전용약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주목하고 계시는 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고 목표가 어디에서 팔아야 되지? 어디에서 처분해야 되지? 왜냐면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싶으실 것 같아요. 호재라고 해서 당장 상승만 있지 않고 하락 중인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이거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각 종목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아직 매수 타이밍 노리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까지 오늘 가져왔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 기사에서 언급드린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SK팜테코도 기사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비만 치료제 직접 관련주라기보다는 전체 바이오 섹터 대형주 흐름 관점에서 언급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바로 대응하실 수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외에 또 핵심 종목 5개를 오늘부터 한 종목씩 차근차근 정리해 드려 보려 합니다. 오늘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뉴스를 보셔도 제약 바이오는 분야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렵다 보니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분들, 실시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소통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로 저렇게 제약 바이오 실시간 시황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265-9920으로 구독이라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약바이오 오늘의 뉴스와 종목 정보를 드리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자 주세요. 수많은 유망 바이오 기업 중에서 오늘은 펩트론 살펴볼까 합니다. 펩트론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작년 24년도 11월에 펩트론이 세계적인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죠. 덕분에 애초 계획보다 수익 400억 원을 더 확보했었습니다. 보시면 24년 10월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11월 기술평가 계약 이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주가가 76%나 급등을 했고 최고점 13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25년 보실까요? 최저점이 15만 3,300원, 최고점은 23만 9천원을 돌파하고 오늘자 기준 종가 23만 2,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때요? 릴리랑 계약하자마자 급등했고 그 다음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 중이죠.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개발 완성돼서 상용화되고 기술 이전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펩트론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본계약 시점이 다가오죠. 이 본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올 하반기 기준으로 또 한 번 급등 구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를 일라이릴리와 공동 연구 착수했다고 발표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펩트론이 환자한테 약물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인 PTX 기술.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GLP-1 약물보다 투여 주기를 더 길게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투여 주기를 더 길게 늘리게 된다면 환자한테 뭐가 좋아요? 매일 맞던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맞을 수만 있다면 주사를 맞고 싶은 비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겠죠? 그럼 수요가 급증할 거고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방송인 풍자님께서 위고비랑 삭센다 리얼 후기를 풀어주셨거든요. 거기서 풍자님이 위고비와 삭센다를 맞는 주기를 비교하시면서 어떤 게 더 편리했다 이렇게 리뷰를 해주셨어요. 그 조회수가 벌써 67만 회이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비만 치료제가 정말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겠지만 우리 뷰티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주사들은 3일에 한 번 맞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맞아. 근데 내가 배에 찔러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배에 찔러 넣는 수고를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겪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효과가 있는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 그럼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투여 주기가 긴 주사를 맞으려고 하겠죠. 시장에서는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 착수에 들어갔으니 이게 진전만 되면 진짜 투여 주기가 늘어나서 상용화했을 때 인기가 폭발한다면 이거 한국에서만 반짝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세계를 씹어 먹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비만 환자로 굳이 분류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뷰티에 관심 있는 건 시기를 타지 않았잖아요. 삭센다랑 위고비만 해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이거 개발되면 기술 수출 안 들어갈까요?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수입 안 할까요? 수요가 느는데 수익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무조건 대박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펩트론은 이제 바이오 대장주 대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로열티 수익은 언제부터 날까요? 저는 가장 빠른 상업화 시점을 2029년 하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로열티 수익이 2029년 하반기쯤부터 유입될 것을 보고 있는데요. 2029년 기준으로 펩트론의 로열티가 5%라는 가정하에 약 2조 3,800억 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기술 이전 체결하고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4년 만인 2029년 하반기에 2029년 하반기부터는 꾸준히 로열티 수익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펩트론 올 2025년 하반기 지금 딱 6월 1일이라서 하반기이죠? 이제부터 하반기예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당장 하반기 전까지 무조건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갖고 계실 때 짧아도 올해 말까지는 가장 좋은 건 멀리 보시고 가장 빠른 건 2029년 하반기 그때부터 로열티 수익 현실화가 되는 시점부터 거시적인 수익 실현을 예상하시면서 그때까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펩트론
여러분들께 큰 수익 실현 가져다 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내용에 추가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펩트론의 상호파까지의 단계적 흐름 간단히만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리 내용은 FDA 505 B2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한 일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약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펩트론과 일라이릴리의 기술 적용이 완전히 새로운 신약이 아니라 기존 약을 좀 더 편리하게 바꾼 약을 개발 중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빠른 허가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통 효능 비교만 잘 하면 되고 임상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허가까지 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일정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요. 올 하반기에 펩트론과 일라이릴리가 우리 이 기술 같이 쓰자고 본계약을 맺게 되면요. 사람들이 약을 쓰기 좋게 약 모양이나 방식을 다듬는데 요 작업이 26년 초에서 중반기 하반기 요 정도에 완료될 것 같고요. 약이 안전한지 건강한 사람들에게 먼저 살짝 써봅니다. 26년 말쯤이면 어느 정도 임상 1상이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약이 정말 효과가 좋은지 알아보는 임상까지는 27년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써보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계산을 해보면 이게 29년 초쯤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럼 29년 말쯤 마지막으로 나라의 허락을 받고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바이오 제약 섹터 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핵심 종목 5가지 중 펩트론 정리해 드렸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SK팜테코 같은 CDMO 기업들도 위탁 생산 수요 증가로 중장기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단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보시고 앞으로 일주일간 기술 수출을 하거나 직접 치료제를 임상 중인 기업들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기술적 신호들이 나타날 때 매도 판단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위해 소통방을 운영 중이니까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265-9920으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제약바이오 오늘의 뉴스와 종목 정보를 드리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올라가냐 떨어지냐 또한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어디까지 올라가냐 어디서 팔아야 하냐 또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이라고 편하게 문자 주세요. 오늘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풀어봤는데 괜찮으셨을까요? 괜찮으셨다면 이번 주 동안 핵심 종목 나머지 4가지 풀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미국 판매를 게시한 알테오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